함께봐 TV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모여 투자와 회계를 공부하는 함께봐 TV입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요. 어떻게 회사의 정보를 조사해야 할까요? 회사는 자기 어떤 회사의 사업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회사가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계획들, 또 회사의 어떤 역사, 과거부터 좀 역사, 그 다음에 배당을 얼마나 우리 회사가 주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재무제표, 그 다음에 이사회의 어떤 회의 결과들, 그 다음에 주주나 직원 현황, 직원이 몇 명이나 있고 주주는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사업 보고서라고 해요. 회사는 이 사업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을 해요. 그러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즉 다트라고 하죠. 이 다트에 한국거래소는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 킨드에 공개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트나 킨드에 들어가서 사업 보고서를 보고 회사의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사업 보고서를 미리 공부를 해서 면접에 임하면 더 좋겠죠? 우리가 앞에서 분기, 반기, 단기라는 말을 배웠어요. 사업 보고서도 분기에 나오면 분기 보고서, 반기에 나오면 반기 보고서, 그 다음에 1년치가 나오면 사업 보고서로 이름이 바뀌어요. 똑같은 사업 보고서인데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로 이름이 바뀌어 나와요. 분기 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기에 나오는 거고, 반기 보고서는 반기, 즉 6개월치의 사업 보고서라고 보면 돼요. 사업 보고서는 1월에서 12월치 1년치 보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모두 사업 보고서라고 불러도 큰 차이는 없어요. 분기, 반기, 뭐 사업 보고서 따로따로 부를 게 아니라 모두 그냥 사업 보고서다. 단지 일 4분기에 나온 사업 보고서 이렇게 불러도 뭐 큰 의미는 차이는 없어요. 분기나 반기 보고서는 보통 사업연도 경과 후 45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한번 따져볼까요? 자, 반기 보고서는 우리가 보통 1월에서 6월이잖아요. 6월이 반기잖아요. 그럼 6월이면 6월 말부터 45일이 내면 자 7월이 1, 2, 3, 4, 5, 6, 7 그러면 31일이죠. 31일. 그럼 45일이면 뭐 8월 언제까지 제출해야 돼요? 한 14일. 그쵸? 그 안에는 제출해야 되죠. 예. 이때까지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45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고, 자 1월에서 3월이다 1, 4분기 분기 보고서다 그러면 3월 31일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4월 달이 보통 30일이죠. 30일. 그 다음에 5월 15일까지 제출하면 어때요? 45일 이내죠. 예. 그래서 이렇게 45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고, 사업 보고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감사를 받거든요. 감사도 받아야 되고, 또 1년치기 때문에 어때요? 좀 많이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기 때문에 45일이 아니라 90일 이내에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1년치는 뭐예요?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업연도다. 그럼 자 90일이면 자 1월 달이 31일, 2월 달이 28일일 수도 있고 29일일 때도 있어요. 이건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3월 달이 그래서 이게 두 개 29일일 때면 3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28일일 때면 31일까지 제출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90일 이내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사업 보고서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기로 해요. 사업 보고서를 오늘 그냥 좀 여유 있게 할게요. 사업 보고서를 찾아볼게요. 자, 이게 뭐 그냥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공시라고 한번 쳐봐요. 공시라고 딱 치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이게 다트예요. 다트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시면 보통 여기서 보통 사업 보고서를 찾아요. 찾으면 자
우리가 한번 삼성전자를 한번 찾아볼까요? 삼성전자. 자,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거. 회사 이름을 찾아서 사업 보고서를 찾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자, 찾으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그 공시사항들, 우리가 공시라고 해요. 회사의 내용들을 이렇게 공개하는 걸 공시라고 해요. 이 공시사항들이 딱 떠요. 자, 우리가 사업 보고서만 알고 싶다. 그것도 한 10년치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전체로 쳐요. 전체. 기간을 전체로 하면 9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기 공시를 치면 여기 사업 보고서 있죠. 그럼 사업 보고서만 딱 누르면 검색을 하면 여기 사업 보고서만 쭉 떠요. 어때요? 쭉 뜨죠? 이게 쭉 뜨고 그 다음에 만약 내가 반기 보고서랑 분기 보고서도 함께 보고 싶다. 그러면 체크를 해서 쭉 하면은 반기 보고서까지 쭉 뜨는 거예요. 다른 것들 막 이렇게 약간 처음에는 복잡했죠. 이거 띄면 보셔요. 되게 복잡하게 나오죠. 이렇게 복잡해요. 막 사업 보고서 찾으려면 분기 보고서 찾으려면 힘들어요. 힘든데 여기서 정기 공시에서 이것만 체크하면 아주 깔끔하게 나오죠. 검색을 누르시면 그렇죠. 깔끔하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자 우리가 그러면 한번 우리가 좀 친근한 회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 SM 한번 찾아볼게요. SM을 한번 찾아보면 여기 회사 검색을 하면 여러 회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회사들 SM과 관련된 여러 회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나? 이제 하실 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돼요. 기는 뭐냐면 여기 기라고 적혀 있잖아요. 기는 상장이 안 된 회사예요. 상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코스닥, 코스피는 들어봤죠. 코스닥, 코스피. 그렇죠. 상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업의 우리가 주식 회사의 주주들이 그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스닥이나 코스피라는 코스피가 하나의 시장을 만든 거예요. 좀 큰 시장, 큰 회사들을 사고 파는, 큰 회사들의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이 코스피. 약간 작은 회사들의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이 코스닥. 이게 시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 만들어서 뭐냐면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팔기도 하고 때로는 사기도 하고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시장에 들어가는 요건들이 좀 엄격하기 때문에 시장에 이렇게 상장하지 못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상장하지 못하는 회사들도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가지고 있거나 자산을 가지고 그냥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 감사를 받아서 감사 보고서를 공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기는 뭐냐면 상장하지 않은 일반 회사. 코는 뭐냐면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 그다음에 유는 뭐냐면 그 유가증권 시장이라 코스피에 상장한 회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또 쭉 보다 보면 여기 이제 다 기가 많죠. 일반 상장하지 않은 회사들이에요. 이것은 다 이렇게 많죠. 코는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고. 자 여기 보면 잠깐만요.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설명해야 될 게 잠깐만요. 여기 있어요. 여기 넥이 있어요. 넥. 이건 코스넥이라고 코스닥보다 약간 좀 적은 시장이 있어요. 코스넥 시장이라고 코스넥에 등록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는 뭐예요? 일반 상장하지 않은 일반 회사, 넥은 코스넥, 그 다음에 코는 코스닥, 그 다음에 유는 유가증권, 즉 코스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M은 여기 있죠. SM 여기를 체크를 딱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SM이 나와요. 자, 내가 전체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다. 이게 쭉 나오죠. 이게 사업보고서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다 체크를 했죠. 전체를 공시를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보고서 공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상장하지 않은 회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보통 회사를 분석할 때 내가 투자한 회사가 상장하지 않은 회사를 투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다트에 와서 감사보고서, 상장하지 않은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찾으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고 이게 뭐냐 방탄소년단 소속된 소속사예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감사보고서가 있죠. 감사보고서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면 이런 감사보고서, 약간 사업보고서보다는 좀 내용이
적지만 감사보고서는 뭐냐면 이렇게 감사보고서 주석에 보면 주주들 이렇게 나와 있고 방시혁, 최유정, 넷마물 주주들이 나와 있어요. 손익계산서를 보면 보셔요. 이게 이제 항상 손익계산서 2017년도에 924억을 매출을 했는데 2018년도 2142억을 매출해 엄청나게 매출이 증가했죠.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이 단기순이 245억에서 502억을 했어요. 근데 이익 매출이 증가하는 것보다 이익이 증가하는 게 좀 적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방탄소년단도 우리가 재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사가 가지고 가는 수익 비율하고 방탄소년단이 가지고 가는 수익 비율이 있어요. 그러면 신인 때는 회사가 더 많은 비율을 가져가지만 재계약을 하고 뭘 하면은 항상 유명한 가수가 더 많이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률은 더 낮아져요. 매출은 증가할 수 있지만 이익은 그렇게 많이 매출이 증가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항상 알고 이런 것들 해석해야 되고 자 우리가 한번 사업 보고서 하나 한번 봐볼게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를 보면 지금 최근에 나온 게 분기 보고서잖아요. 3월달치를 지금 언제 나왔냐면 5월 15일 날 45일이나 제출했죠. 이게 나왔어요. 나왔고 삼성전자 사업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제 분기 보고서 있잖아요. 분기 보고서 보면 여기서 이제 대표이사 등이 이제 확인을 해요.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신고 담당 업무 담당 임원이 누구다. 이렇게 나오죠. 나오고 분기 보고서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나오고 본점 작성 책임자 재경 팀장 여기다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여기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되고 만약 여기 전화를 잘 안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다운로드 있어요. 다운로드로 보셔가지고 재무제표 있으면 열기를 해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여기 보면 전화번호랑 나와요. 여기 보면 잠깐만요. 공시 책임자 남궁범이고 공시 담당자가 장홍석이라고 여기 있죠. 재경 팀장이고 차장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 전화번호 여기 전화 안 받으면 이쪽에다 전화하셔가지고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 이메일을 아셨다가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궁금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이메일로 먼저 보낸 다음에 공시 담당자한테 이메일을 보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이렇게 나중에 물어봐가지고 그 이메일에 대한 내용을 바로바로 알면 바로바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메일로 뭐 답변을 달라고 하셔도 뭐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다음에 전화로 다시 한번 달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사업 보고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회사의 개요. 회사가 어떤 회사냐 이렇게 회사의 개요. 삼성전자는 본사가 수원에 있어요. 수원에 그쵸? 본사의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그쵸? 본사가 수원에 있어요. 우린 서울에 있는지 알았잖아요. 회사의 연역, 회사의 역사죠. 이렇게 쭉 나와요. 회사의 역사가 이렇게 쭉 나오니까 이것만 읽어도 그래도 회사가 이렇게 흘러갔구나. 그리고 자본금 이제 변동사항 없으면 되고 주식 총수 이렇게 나오고 의결권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 배당에 관한 사항.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이렇게 배당금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이렇게 배당금을 받고 사업의 내용이에요. 이게 사업의 내용을 쭉 회사가 우리 회사는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본인의 사업들을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만 공부해도 참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 보고서는 항상 회사를 공부할 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요약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있고 쭉 손익계산서도 있고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연결 재무제표 주석이 있어요. 주석도 재무제표라고 했죠. 주석이 이제 쭉 설명을 했는 거예요. 이것은 개별 재무제표 개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포괄 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재무제표 주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사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있어요.
주주에 관한 주주가 이런 사람들이 주주다. 이건희 4.18 삼성물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임원이나 직원 현황 이렇게 있어요. 임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이 또 이런 사람 직원들도 있고 미등기 임원들도 있고 직원들이 몇 명이고 엄청나게 많죠. 사람이 임원만에 미등기 임원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임원의 보수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사업보고서를 처음부터 읽으면 상당히 많은 회사의 정보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보고서를 이제 내가 이해할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업보고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회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기업의 언어들을. 자, 내가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만큼 내가 이제 공부량이 쌓인 거예요. 내가 이해를 못하면 못할수록 회사의 내용들을 정보를 빨리 캐치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경쟁력이 우리 투자자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어떻게 통찰을 해서 이 회사가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캐치를 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은 뭐냐면 그 우리가 킨들을 쳐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것은 뭐예요? 한국거래소 전자 공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보통 이제 공시상 여기서 회사명을 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가급적이면 검색을 하시고 이제 실적을 보고하는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이쪽에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밀릴 때 갑자기 검색이 안 될 때는 여기서 하셔요. 여기서 하시되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킨드 시스템에서는 가급적인 뭐 공시 그런 것보다는 이 상장법인 상세 정보 이런 게 좀 좋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IR은 우리 회사가 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냐면 홍보하는 거예요. 홍보 우리 회사에. 그래서 IR 자료도 있어요. 이렇게 홍보하는 자료 이렇게 보면 이런 회사들 있죠. 메디톡스라는 회사 들어가 보면 자 우리 회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냐면 우리가 사업 보고서는 되게 복잡하잖아요. 사업 보고서는 복잡하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잘 못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뭐냐면 IR 우리 회사에 홍보를 하면서 좀 쉽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건 다 영어로 되어 있죠. 외국인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외국인한테. 그래서 말고 그러면 다른 거 회사 한번 볼까요? 자, 클래시스라는 회사를 한번 봐요. 자,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장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이런 장비가 있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미션 이런 기업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제품 다각화, 예, 시장 점유율 확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IR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료들이 여기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내가 이 회사의 뭔 비전이 좋다. 그러면 뭐예요? 다트 들어가서 그 관련된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고 또 여기에 좀 좋은 게 뭐냐면 다트에 비해서 여기에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보면 그 코스닥 기술 보고서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 보고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기술 보고서도 한번 참조를 하셔가지고 읽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기술 보고서가 쭉 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사업 보고서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좀 읽기 좀 불편한 분들은 이 기술 보고서나 아까 그 IR 자료들도 많이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은 사업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기초적인 거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사업 보고서를 뭐 아주 간단한 거지만 한 번씩 조금씩 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가져보려고 하고 제가 이제 지금 계속 고민하는 게 회계를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 보고서도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 채널에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고민을 더 해보고 좀 어떤 방향으로 할지 한번 또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사